자,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남자,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합니다. 낮에도 따뜻하고, 여기저기 이제 산불이 난다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훈연기 피울 때, 산불 같은 거 이렇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은 이제 모처럼 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봄철의 합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합봉을 어지간해도 봄철에는 합봉을 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제 뭐 부득이한 경우, 뭐 왕이 없다든가 아니면 왕이 부실하다든가 아니면 군세가 너무 약하다든가 뭐 요런 상황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 이제 합봉을 하는데, 합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세 고르기에 대해서 이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친해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군세 고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분봉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벌 트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벌이 많이 죽고 있죠. 꿀벌 이제 집단 폐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꿀벌이 죽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보면 죽지 않은 분들의 이제 공통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되는데, 꿀벌이 죽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너무 길으면 이제 잘라서 이제 올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벌을 먼저 보고, 지금 현재 이제 벌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온재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덮여 있죠. 두 개가 덮여 있고, 자, 훈연기로 훈연을 하고, 자, 지금 제 벌은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매 1가리로 되어 있습니다. 5매 1가리로 되어 있고, 이 화분떡은 지금 이제 이게 저번에 이제 화분떡이 없어가지고 반동가리 넣어줬는데, 3일 전에 반동가리 넣어줬는데 지금 요만큼 남았습니다. 없이 살다 보니까 화분떡 값도 없어. 아휴, 벌도 이제 그만 키워야 되려는 모양이야.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요거 화분떡을 좀 떼어내고, 아이고. 그래서 오늘 화분떡을 많이 사왔습니다. 자, 5매 1가리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한번 벌을 가리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리장은 요 정도 수준이고, 벌이 이제 착봉이 괜찮죠. 요 정도면. 요 정도는 이쪽에는 좀 시원찮습니다. 먹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쁘진 않고 괜찮습니다. 먹이 상태. 이 숯벌집을 좀 졌네요. 이 숯벌집이 분봉열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란이 나가가지고 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한 70% 정도 수준. 젖도 아주 젖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볼 때 젖이 잘 들어갔는지 봐야 돼요. 요거는 한 80%, 90% 정도. 짜게 보면 80%.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나가 있죠. 아주 봉판이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은 이제 많이 태어났네요. 많이 태어났고, 유봉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고, 대충 봐서 거의 한 60%,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60%, 70%라는 것은 산란과 충, 봉판, 이런 거를 모두 합쳐서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도 산란이 이제 태어나고 산란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약 한 60%, 60%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병 같은 거는 보이지 않고 뭐 양호합니다. 이쪽에도 산란이 들어갔는데 한 50% 남짓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온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얘네들이 이걸 갉아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 답답하다 이거지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갉아내니까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보온재를 넣어놨다가 한 4월 이달 말이나 한 4월 초쯤에 이제 요걸 빼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충 봐서 뭐 한 3장 정도, 봉충판이 한 3장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먹이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부족하다. 뭐 그 정도 수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벌이 제 벌 중에서 약간 좀 중간 벌에서 약간 뭐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벌도 많이 있는데 좋은 벌은 이제 좋은 벌을 보여주면 꿀벌은 내 친구는 말이야 좋은 벌만 보여주고 벌 자랑만 한다 뭐 이럴까봐 제가 이제 좋은 벌은 이제 가급적이면 안 보여주고 있어. 왜? 좋은 벌만 보여주면 자랑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자, 일단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자, 합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봄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왕 한 마리가 굉장히 귀하죠. 여왕 한 마리가 바로 한 통의 벌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간해서 합봉을 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합봉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벌통이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있다고 쳤을 때, 자, 벌통이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1, 2, 3번이에요. 근데 1번하고 3번하고 합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3번은 3매벌이고 여왕이 없어. 요거는 이제 1매벌은 1번 통은 1매벌밖에 안 돼요. 1매벌밖에 안 되고 여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합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왜 그게 원칙인지 설명을 들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쪽이 벌이 많고 이쪽엔 적으니까 여기 왕이 있으니까 1번 통에 왕이 있으니까 3번 통을 1번 통에다 합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습니다.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원칙은 약군을 강군에다가 합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왕벌이 90점이니까 90점 있는 데다 합봉을 해줘야지. 뭔 소리야. 잘못된 소리 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합봉의 원칙은 무조건 약한 벌을 강한 데다가 합봉해 주는 게 원칙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게 3번 통이죠. 3번 통을 1번 통에다 합봉을 하게 되죠. 합봉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3매벌입니다. 3매벌이죠. 그럼 이게 벌통이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죠. 이제 여기다 합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역봉들이 나와서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자리로 돌아갔을 때 벌통이 없죠. 벌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서성거리다가 죽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다가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뭉쳐 있다가 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런 소실되는 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3매벌에서 역봉들이 다 나오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여왕이 있지만 1매벌이에요. 1매벌을 여기다가 무왕군 여기다가 합봉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총 군사가 4,000이고 이쪽에는 1,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0 중에서 역봉이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쳤을 때, 1,000이 다 역봉이라고 쳐도 이쪽으로 돌아오는 이쪽
이제 그 합봉을 해서 여기 있는 벌들이 이쪽으로 역봉이 돌아오는 군수가 1000마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합봉을 해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오는 벌들이 4000마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실되는 벌들이 많다. 그 소실되는 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군을 강군에다가 합봉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합봉하는 경우에는 거의 뭐 그 여왕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부득이한 경우 뭐 일벌 산란이 나갔다든가 뭐 키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좋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봉을 하는데 이제 그 군세 고르기를 많이 해주죠. 지금은 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군세 고르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세 고르기를 할 때는 일단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세 고르기를 할 때는 이제 그 봉판을 꺼내야 됩니다. 이제 봉판을 꺼내는데 봉판 중에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봉판 중에서 이제 그 봉판 면이 약간 좀 꺼머접접하면서 건조한 느낌, 그걸 이제 봉판을 자주 보게 되면은 이제 눈에 익어요. 그 건조하면서 약간 마른 느낌이 드는 봉판이 있습니다. 그 봉판은 이제 한 일주일 이내에 이제 벌들이 깨어 나올 봉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큰 거, 봉판이 제일 크면서 건조하면서 꺼머접한 걸 이제 빼내는 거죠. 빼내면서도 그냥 빼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소비가 이제 지원해 줄 소비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벌들 중에서 100마리가 여기 붙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한 40마리 정도를 떨궈낸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탈봉을 하셔야 됩니다. 숙달된 조개로부터 잠시 시범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먹이장이라 굉장히 무거워서 그래요. 이렇게 살짝만 털어주게 되면 그 역봉은 다 떨어집니다. 역봉은 그 떨어지는데 유봉은 잘 안 떨어져요. 유봉이 왜 안 떨어지냐 하면 그 유봉 같은 경우에는 날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날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습니다. 여기 떨어지면 죽음이야 이러면서. 그렇지만 역봉 같은 경우는 날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 손목이 스냅으로 살짝 털어갖고 여기 100마리가 붙어 있다면 한 40마리 정도를 떨궈낸다. 요렇게 털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왕이 있나 없나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한 살짝 털어주게 되면 왕은 바로 떨어져요. 근데 일단 그래도 왕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왕이 눈에 띄면은 잡아가지고 옆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털어준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 자, 왜 이제 그걸 탈봉을 해서 해야 되냐 하면 이제 그냥 지원을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역봉들이랑 이제 지원을 가죠. 지원을 간 그 약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벌을 뽑아온 원통이고 여기가 지원해주는 벌통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약합니다. 그죠? 약하겠죠. 아무래도 얘네들은 강하고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안에서 싸워요. 역봉끼리 싸웁니다. 유봉은 안 싸워. 유봉은 싸우지 않습니다. 역봉끼리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봉을 살짝 털어서 털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냥 바로 지원해줘도 싸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지간해서 안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랑 싸우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나이 먹어서 뭐 고등학생이랑 싸우겠어요? 어지간하면 안 싸우지. 걔네들도 우리가 싸우면 대상이 아니에요.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벌들도 마찬가지듯이 이 역봉들은 어른이고 유봉들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역봉들은 유봉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적이라고 인식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냥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통이 무쇠 고르기를 할 때 이 통이 한 10매 정도가 들어있어요. 10장이. 예를 들어서 뭐 한 7매 정도만 들어있어도 만상이라 그래요. 만상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10매가 들어있어. 10매가 들어있으면 그 봉판 같은 거 이제 벌이 아주 떡벌이고 좋다. 이런 경우에는 한 2장 정도 뽑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한 7, 8매 정도 들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장만 뽑고, 이제 너무 많이 뽑아버리게 되면 이 나이가 이제 사람도 한 살부터 100살까지가 있죠. 그런데 20대, 30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뽑아버리게 되면. 20대, 30대가 뽑아버리게 되면 국민연금은 누가 줄 거냐, 국민연금은. 20대, 30대가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연금을 계속 내갖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20, 30대가 없어. 그럼 국민연금을 누가 줄 거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빼면 안 된다는 거죠. 3장 뭐 이렇게 빼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장이나 2장 정도만 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갑자기 국민연금이 왜 나오냐고 도대체.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봉열이 나는 그 원인은 이 벌들의 그 본능이에요.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벌들의 본능은. 그렇지만 그 늦출 수는 있어요. 늦출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분봉열의 초기 증상은 숯벌을 다는 게 초기 증상입니다. 아까 보셨죠? 숯벌 다는 거. 뭐 숯벌 조금 몇 개 달았다고 해서 다 분봉열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초기 증상이 숯벌을 달면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기 증상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얘네들이 왕대를 답니다. 왕대를 달겠죠. 나간 다음에 다음 통치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왕대를 달고, 그 다음에는 활동이 뜸해집니다. 한 2, 3일 전부터 활동이 뜸해져요. 그 다음에 2, 3일 있다가 이제 분봉이 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분봉열의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분봉열의 원인은 첫 번째는 본능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먹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먹이가 들어와야지 이제 그 분봉열이 일어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먹이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넣어준 화분 떡하고 사양수하고 물 넣어주고 요거 가지고는 분봉열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조건은 외부에서 이제 먹이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최저 기온이 최소한 5도 이상, 뭐 혹은 뭐 10도 이상, 요 정도는 돼줘야지 분봉이 난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아니다 싶으면은 왕대를 전놨다가도 왕대를 파괴시켜버려요. 야, 우리 분봉 나가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기후 조건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분봉열이 나는 조건은 외부에서 뭔가 먹이가 유밀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날씨가 좀 온화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벌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외부에서 먹이가 들어오고 날씨가 온화하고, 그래도 안에 이제 벌이 별로 없으면 분봉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안에 벌이 꽉 차야 되고, 요 세 가지 요소를 잘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분봉열을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고르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봉열을 잠재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개상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 싸움을 하죠. 사람이 싸움을 할 때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수는 싸움을 할 때 이겨놓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어지간해서 안 하고 이기려고 하지만, 뭐 첫 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이기는 것이지만, 싸울 때는 고수는 싸움을 다 이겨놓고 싸우는 게 고수고, 이제 하수는 일단 싸움을 걸어놓고 이기기를 추구하는 것이 하수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7, 8, 9월 달에 누구랑 싸웁니까? 말벌이랑 싸우죠. 말벌이랑 싸웁니다. 그죠?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뭐 파리채로 잡고 뭐 배드민턴채로 잡고 저기 뭐야 그 뭐죠? 그 잠자리채로 잡고 막 말벌을 잡아요. 솔직히 이제 한도 끝도 없어. 잡아도 계속 와. 하루에 100마리씩 잡아. 100마리. 아니야, 어떤 때는 150마리씩 잡을 때도 있어. 뭐 자랑 삼아 얘기를 해. 영웅담을 해. 야, 이번에 내가 말벌을 150마리를 잡았다. 와, 진짜 엄청나게 오더라. 이게 요거는 하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말벌 트랩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왕벌을 잡아야 됩니다. 여왕벌이 지금 활동할 시기예요. 제가 엊그저께 2마리 잡았습니다. 이미 2마리 잡았는데 장수 말벌 하나하고 등고문 말벌 1마리, 2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지금 한 마리를 잡게 되면 벌집 하나를 잡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집 하나에 최대 5,000마리에서 10,000마리까지 그 말벌이 있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나는 10,000마리를 잡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최대한 많이 말벌 트랩을 만들어 놓으세요. 최대한 많이. 한 30개 정도 만들으세요. 저도 30개 만들었어요, 이번에. 30개 만들어 갖고 이 주위에다가 쫙 나무 위에다가 막 다 걸쳐 놨는데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으시면 그 7, 8, 9 요때 그 말벌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유로울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닥쳐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제 1년 로드맵을 잘 세워가지고 이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말벌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벌 남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얼굴 시커멓게 타가면서 말벌 잡고 있는데 나는 이제 딱 파라솔에 앉아갖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뭐야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몰라도 같이 농담 따먹기는 하면서 막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늘과 땅 차이야 이건. 아무튼 올 여름에 그 여자분하고 농담 따먹기를 하고 싶으면 말벌을 잡아야 된다. 저는 막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좋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분이 딱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앞에다 적어놓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술술술 나와? 이거는 제가 그 처음 양봉을 시작할 때 우리 사부님이 그 안시성을 가지신 우리 사부님이 그 저한테 제일 먼저 요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 절기는 양봉 벌쟁이라 그러죠. 벌쟁이들한테 있어 절기는 구구단과 같은 것이다. 구구단을 모르면서 어찌 셈을 할 생각이냐 도대체. 예? 구구단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수학을 할 것이야 도대체. 절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앞에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 해라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절기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입춘, 우수, 병칩 이게 다 뜻이 있어요. 이 안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뜻까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나 여기 한 저녁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그 다음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노, 상가, 그 다음에 입동, 소설, 대설, 그 다음에 동지, 소환대안.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 절기마다 다 뜻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이 절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우리 그 꿀친의 본부장님들 중에서 이번에 총회할 때 내가 다시 외워보라 할 거야. 나와갖고 못 외울 경우에는 3만원의 벌금. 본장 세대나 아니면 3만원의 벌금을 처할 겁니다. 아무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우리 꿀친의 본부장님들 절기 24절기 무조건 외우세요. 자, 아무튼 뭐 절기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절기에 따라서 이 양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제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제 많은 양봉가 분들을 만나봤어요. 뭐 취미 양봉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전업 양봉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수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점이 있어요. 벌이 안 죽은 사람들의 공통된 점. 다른 사람들은 벌이 다 죽고 뭐 300통이 20통 남았다, 400통이 10통 남았다, 뭐 30통이 한 통도 없이 다 죽었다,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한 통도 소실된 것이 없고 오히려 벌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솔직히 나머지 2가지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벌통 앞에다가 이물질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물질을 뭐 숯벌 같은 거 깎고 앞으로 집어던지고 뭐 왕대 같은 거 잘라갖고 앞에다 집어던지고 뭐 앞에 소강대로 이거 헤라로 뻑뻑 긁어갖고 앞에다 휙휙 집어던지고 그런 사람들은 양봉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앞으로 떨어지면 진드기고 뭐고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세균이고 모든 세균이 그 세균이 다시 벌통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세균이 진드기나 세균들이 벌통 안에 들어가지 않는 보장이 있다면 저한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위를 깨끗하게 이 벌통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을 해준다는 거죠. 깨끗하게 항상 청결하게 뽀송뽀송하게 뽀송뽀송 아무튼 그런 뽀송뽀송이 아니라 이제 벌통 주변을 청결하게 해준다는 것이 공통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벌통 내부도 이제 습기 같은 게 있으면은 항상 제거를 해주고 습기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습기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벌통 안이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통과리를 해주고 항상 벌통 주변과 벌통 내부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최적화 시켜줬다는 거 그게 공통된 부분 중에서 하나 첫 번째입니다. 양봉원에 가니까 사모님이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름다운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혹시 꿀벌은 내 친구님 아니세요? 이래. 목소리만 듣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예? 내가 이런 사람이 내가 이러면서 강원도 사람이라니까. 아무튼 목소리만 듣고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수 한번 했죠. 한번 잡아봤지. 자, 그걸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자 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아무튼 그분 이제 한번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2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는 청결을 깨끗하게 이제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2번째로는 이제 진드기 가시응해를 이제 규칙적으로 딱 잡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약재를 하는 거 보면 뭐 어떤 약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정확히 진드기 약 처리를 하고 어떤 때는 아예 안 하고 요거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절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거를 맞춰서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진드기 방제를 하시는 것을 공통된 2번째였습니다. 물론 이제 진드기 약재는 뭐 개미산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겨울에 옥살산 훈중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립제 그 다음에 이제 속살맛 뭐 기타 등등 마이탕 여러 가지 이제 뭐 약재가 있는데 그 약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알아서 선택을 하시되 이제 규칙적으로 딱 정확하게 요때부터 요때까지 정확하게 딱 방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공통된 점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랑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이제 그 정보 교환이 잘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뭐 3번, 4번, 한 2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직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그 뭐가 있죠?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개발품이다, 약재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천연 약재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외로도 뭐 양봉 도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이 좀 귀가 얇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다고,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됐대, 이게 그래, 야 이것만 넣으면 진드기 걱정을 안 해. 완전히 뭐 그래, 그럼 그것도 또 사. 그러다 또 팽개쳐놓고 다른 거 나오면 또 사.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초보 양봉, 취미 양봉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벌은 사람이 하나도 간섭을 하지 않아도 야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곤충입니다. 그쵸?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드기 영향 때문에 얘네들이 야생을 못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얘네들은 사람 간섭 없어도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부수적인 그 양봉 약재나 뭐 이렇게 그 자재 같은 것은 벌을 빨리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봉주가 편하고 싶어서, 왜 많은 양을 하니까 그런 그 편리 도구에 불과하지. 뭐 우리 같은 경우 솔직한 얘기로 벌 한 10통 하면서 옥살산 훈증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옥살산 훈증기, 내가 엊그저께 양봉원에 갔는데 우리 양봉원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훈연기 같이 생겼어. 양봉 그 훈증기가, 옥살산 훈증기가.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40만 원이래. 그 사모님 얼굴 표정이, 아, 너무 비싸서 미안합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분이 안수집사야. 아니, 그 사장님이 안수집사고 사모님도 집사예요, 집사. 그럴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스러워, 솔직히. 비싸다는 말은 어법에 좀 그렇고,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가 사기에. 좀 저렴한 그런 제품을 좀 개발을 좀 해주라. 그 개발자분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아무튼 벌은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 벌들은 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처음에 벌을 시작을 할 때는 화분떡도 없었어요. 화분떡도 없었고 개상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드기 천연약재, 제 스승님이 한의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연약재를 만들어 오셔갖고 그 천연약재를 분무기를 뿌리고 그랬지, 옛날에는. 아무튼 아무것도 없고 벌 한 통만 있어도 벌은 키울 수 있습니다. 아무 약재 다 훈연기도 필요 없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다 아무도 없어도 벌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재들은 벌을 빨리 키우고, 그 다음에 내가 편하려고, 봉주가 편하려고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제가 아무래도 욕을 먹을 것 같아, 그죠? 욕 먹을 짓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근데 확실하게 말을 해야죠, 그런 걸. 그렇지만 이제 좋은 제품이 나오면, 이거는 내가 써봤으니까 좋더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신소비 나온 것도 제가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테스트를 하고 나면 제가 자료를 다 모아놨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이게 좋다 나쁘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배 뭐예요? 성씨가 배씨인데 배가 홀쭉하신 분, 아주 배가 홀쭉하신 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에 이제 고체 사료나 뭐 이렇게 그 유산균, 그 외 영양제 이런 것들이 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 이미 대답이 끝났죠. 간단한 예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 그 시에서 나오는 영양제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실, 소금 이거밖에 안 줍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37통을 삼상을 올렸고 그 34통은 자체 삼상이 다 올라갔고 그 3통만 지원해갖고 삼상이 올라갔습니다. 대답이 됐죠. 대답이 된 거죠. 그 정도면 대답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꿀친해라고 있습니다. 꿀벌은 내 친구의 약자죠. 꿀친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82분이 계십니다. 82분이 계시고 뭐 제주도나 울릉도, 강화도 이쪽에는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대신 거제도는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꿀친해라는 그 단체가 뭐 하는 단체냐?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봐라. 자세하게 알아야지 가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저희 꿀친해는 가입비가 없습니다. 회비가 없습니다. 회비 자체가 없고 두 번째로 회비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때 필요할 때 걷어갖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돈이 개입되는 걸 전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돈 벌고 그런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서로 협력을 하자는 거죠. 이제 의리의 벌통 나눔 이런 것도 이제 벌이 좀 많이 이렇게 소실되신 분들이 벌이 잘 되신 분들이 한 통씩 이렇게 기부해주는 의리의 벌통 나눔도 하고 이번에 의리의 벌통 나눔 1호 기증자가 있습니다. 경북 영주에 계시는 유관열 이제 본부장님이 이번에 한 통을 기증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받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가려운데 긁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또 뭐 총회 같은 경우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주도 한 잔 마셔가면서 내가 왕년에 그때 그것만 잘 됐으면은 내가 지금 1000억 재산 있을 걸 아마 뭐 이러면서 영웅담도 한번 해가면서 내가 젊었을 때 와 진짜 여자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플 정도였어. 웬 여자가 나만 보면 앞에서 그냥 환장을 해뿌려. 뭐 너무 잘생겼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친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중에 이렇게 물건이 좋은 게 있다. 무슨 어디서 이제 개발한 건데 물건이 좋은 게 있다. 그래? 그럼 이제 같이 공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공동 구매 하는 거예요. 공동 구매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주소하고 수량만 거기다 보내줘라 각자.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에서 다 보내주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 구매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가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 밑에 전화번호 나가죠. 이 전화번호에다가 지역, 이름, 벌 지금 사육 통수 이렇게 적어서 가입 요망 요라고 문자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고 내가 좀 지금 키가 좀 작은데 가입이 될까? 가입됩니다. 내가 좀 키가 너무 큰데 꼭다리 소리 듣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좀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이고 환영합니다. 그런 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이가 좀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가입해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뭐 바로 가입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고견 이제 주위에 우리 이제 본부장님이라고 하는데 본부장님들이
아주 능력이 특출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꿀치네가 아주 그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잘 이제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무튼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저도 이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서 좀 서먹서먹하기도 한데 또 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반가워요. 이제는 막 이웃집 형님 같아. 아니 뭐 어떻게 형님 같아. 막 그냥 형님 같고 뭐 동생 같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친해집니다. 옛날 노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 이런 노래도 있다시피 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꿀치네를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서로 정보 교환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다. 정보 교환이 없이 혼자 독불 장군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저의 지론은 그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1인은 만인을 이길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 사람들이 같은데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꿀벌은 내 친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